이렇게 쌍방향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3S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고요. 3S에서 S세계는 스마트 소셜 스토리예요. 현대 마케팅에서 아마 이거 빼고는 얘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소셜 영향력이란 게 있는데요. 혹시 클라우드 지수 아세요? 이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실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 정도 소통하면 현재 랭킹이 얼마다. 게임에서 레벨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70 이상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몇 안 돼요. 제가 72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이게 뭐 그게 뭔데? 뭐 이런. 예. 애니팡 뭐 200만 점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바로 라이브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그 트위터, 우리나라의 트위터 사용자가 한 700만 정도 되죠. koreantwitterscom이라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뭐 팔로워가 누가 만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중요한 건 영향력이겠죠. 영향력 순위를 보면 뭐 유해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뭐 IT 기업들도 나오고요. 여기 연예인만 빼고는 다 나오거든요. 이게 박원순 시장님, 이런 위키트리나 이런 것들 잘 아실 거고요. 우리 대통령 후보들도 지금 나옵니다. 조국 교수님도 나오고요. 삼성 같은 경우 한겨레, 공지영. 재밌는 거는 김재동 씨는 연예인으로 취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박근혜 후보도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죠. 얘도 지금 어디서 많이 본 놈이 나오죠. 간당간당해요. 이게 넥스트를 누르지 않고 가야 되는데 51위로 떨어지는 순간에 또 눌러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그 낙곰수의 주진우 기자나 뭐 삼성 에브랜드, 이번에 이분은 또 지난번 대선 후보였고요. 소셜 마케팅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하나 볼 거예요. 먼저 사례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이 사례로 회귀를 하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어떤 경험들을 지금 쌓아 나가실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셜 마케팅 트렌드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트리플 미디어는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은 개념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어떤 소셜 마케팅 팁을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소셜 마케팅의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제가 준비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지루한 시간이니까 가능한 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인사이트를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KLM이라는 회사 아세요? 항공사인데요. 아세요 혹시? 몰라요? 자, 이게 KLM이라는 그 회사는 그 네덜란드의 항공사인데요. 항공사에서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서 소셜 친구들이 비행기표를 예매할 때 이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 서치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구 맺고 가는 거,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KLM Meet and Seat, a new service to see who else is on board well before departure of your intercontinental flight. 지금 비행기 항공권을 예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좌석에 페이스북을 가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링크드인에 그 가입한 친구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당연히 프로필 정보를 볼 수 있겠죠.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짝꿍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전에 프로필에 대해서 서로 알고 오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갈 수 있는 즐거운 여행이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끝나고 난 뒤에도 방향만 같다면 호텔이나 이런 데는 쉐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비도 절약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걸로 좀 유명해졌던 회사예요. 실제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사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요, 이 사례인데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소셜미디어를 다 활용하고 계신다면 아마 이게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소셜 친화적이라는 거는 이제 고객들도 아는 거죠. 그런데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비행기를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포스퀘어나 이런 것들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공항에 도착했다, 또는 트위터에다가 KLM 타고 뉴욕으로 간다, 이런 트윗을 날렸어요. 그러면
소셜 미디어 팀에서는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례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이런 식으로 메이킹 필름으로 다 만들어 놓고 또 이 영상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바이럴 일어나게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저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그럼 고객이 어디에 위치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프로필 정보를 보니까 그다음 멘션을 보니까 아하, 이 친구들은 이 설명 듣는 게 낫나요? 이런 문제가 예상은 조금 했는데 이게 인터넷 속도가 지금 여의치가 않네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Repeat steps 1 and 2 until either success is achieved, boredom sets in, or blisters need to be treated. Abu Dhabi staat niet aan boord. Ik moet zo door de security heen en zo. Die zit niet op de vlucht. Omdat zij heel sportief iemand is. En een weekend.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굉장히 스포티하다는 걸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린다라는 친구 사례인데요. 이 친구는 평소 때 조깅을 많이 하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거기 가서도 여행 가서도 조깅을 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걸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줍니다. 나이키 손목시계인데요. 이렇게 뛰면 트윗에다가 뛴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이렇게 다 정보를 보내주는 그런 시계를 하나 선물해요. 이게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말로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린다라는 친구는. Dus we hebben een kleinigheidje voor je gekocht. Om je, een hele fijn weekend is het geloof ik, hè? Fijn weekend te wensen. En omdat je sportief bent kun je daar de afstand meten en hoe lang je erover doet. Hartstikke leuk. Gelukkig hebben we je gevonden. Hoi. 자, 이 친구는 여행을 하는데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축구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도를 하나 선물해요. 어떤 지도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받으면 되게 감동할 것 같은데요. 뉴욕에 가서 어디에서 바에서 생중계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 형광펜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맵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있는데요. 두꺼워요. 근데 그 중에서 당신이 레알과 어디가 경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바는 여기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그게 최적화되어 있는, 나에게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소셜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 사실 주제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사례는 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체크인을 할 때 포스케어라는 LBS 서비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걸 공유합니다. 보통은 트위터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트윗에도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갈 거다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트위터에다가 아까 린다 같은 경우는 글을 썼어요. 난 조깅 좋아하고 스포티한 여자친구죠. 근데 이 KLM이라는 그 항공사에서는 이 친구에게 개인적인 어떤 감동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기분이 어떨까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와가지고 스포츠 시계를 이것도 뛰기만 하면 10km 뛰었다고 트위터에다가 자동으로 발생해주는 이런 아주 괜찮은 거. 이 시계가 이 친구가 없다는 것까지 앞뒤를 보면서 멘션을 보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갖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그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에다가 이걸 선물했어요. 그러면 린다라는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런 선물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자랑하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아까 메이킹 필름으로 이렇게 다 찍어요. 그걸 어디에 올려요? 요즘에 사이트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익숙해진 소셜 미디어죠. 뭐죠? 유튜브에다 올립니다. 또 아까 린다나 이런 친구들이 기뻐하는 사진들을 찍어서 어디에 올리냐면 페이스북에다 올립니다. 사진첩에다가. 지금은 이제 핀터레스트하고도 연동이 되겠죠. 그럼 소셜 미디어들이 우리가 지금 3대 미디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다 동원이 됐고요. 거기에 LBS 기반인 포스케어 같은 것들이 다 연동돼서 전방위로 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바이럴을 일으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런 서비스 받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조금 제가 쉬운 사례를 좀 들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숫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00만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900만을 넘어갔어요. 937만 정도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요. 페이스북 우리나라 사용자가 1000만에 육박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여기서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만 손들어 보세요.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 특별한 제가 뭐 저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 체크해 주세요. 페이스북 다 하시죠? 네. 트위터 하시는 분. 예. 그러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용 경험은 어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연동해서 잘 쓰고 있는데요. 제가 트렌드 변화에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지금 시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금 3천만을 넘어섰어요. 우리 인구 5천만 중에서. 아마 3,500만을 곧 달성할 것 같은데요. 경제활동 인구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스마트폰 아니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주 뭐 특별한 뭐 약정에 관한 슬픈 사연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다 스마트폰을 끕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개인 미디어가 이렇게 생기면서 우리가 생활이 다 바뀌었어요. 실제 스마트폰은 모든 것들을 다 흡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도 흡수했죠. 오디오도 흡수했죠. 카메라도 흡수했죠. 내비게이션 흡수했죠. 인터넷, 컴퓨터를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왔어요. 인터넷이 하나 딱 불편했던 게 장소의 어떤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었어요. 어디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PC방에 가서 이렇게 서류 급하게 이렇게 인쇄했던 경험 하면 다 있으시죠? 그런 것들 물리적 장벽을 다 없애버린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그렇다면 삶의 패러다임이 또 산업의 생태계가 다 바뀌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강남스타일이 오마이 갓 5억 9,500만. 이게 이틀 전하고 또 다르네요. 29일날 본 거하고 지금 또 달라요. 오늘 안으로 6억 돌파했겠네요. 재밌는 거는 이게 전 세계 유튜브에서 시청자 수로 하면 지금 역대 3위예요. 제니퍼 로페즈가 6억 3천 조회한 거인데 이거는 시간 문제죠. 아마 내일 모레면 얘는 제끼는 거죠. 1위가 누구냐면 저스틴 비버예요. 어떻게 보면 강남스타일을 미국에다가 이렇게 픽업해서 이렇게 미국의 활동을 지금 돕고 있는 그 매니저가 실제 저스틴 비버를 배출한 스타 플레이어, 그러니까 마이다스 손이죠. 7억 9천 뷰예요. 근데 이거 돌파하는 거 시간 문제일 것 같지 않아요? 이게 10억 할지도 모르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 중국이 가세했거든요. 5억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이 가파른 상승세가 지금 6까지 오는 데는 중국이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거는요. 패러디 영상물까지 다 합치면 지금 15억 뷰예요. 컨텐츠 하나가 이렇게 역사상 이렇게 강했던, 그리고 우리 국력을 이렇게 신장시켜주고 대변해주는 이런 게 있었나요? 이때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확산 속도를 보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소셜 미디어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렇게 번져 나갔을까?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까지 오는데 석 달 됐잖아요. 7월 25일은요. 불과 며칠 전에 석 달 지났어요. 그럼 한 달에 2억 뷰라는 얘기예요. 이 가치를 어떻게 환산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가 왔어요. 우리가 이제 소비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한데요. 기업은 항상 궁금했습니다. 소비자가 무슨 생각하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왜? 그걸 알면 우리는 팔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알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런 고민들이 옛날부터 일어났는데요. 2006년도에 미국에서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2006년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예. 정말 지금 제가 구세주를 받는 기분이에요. 계속 답해주세요. 유예요, 유. 좀 센세이션이었죠. 더 재밌는 거요. 그 해 똑같은 해 에드에이지라는 그 광고 미디어가 있는데요. 올해 대행사를 선정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습니다. 올해 대행사 광고주 소비자였어요. 유와 소비자가 같이 이렇게 지금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진정한 프로슈머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미국 사례인데요. 결국 우리나라는
한 2,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지금 가파른 속도로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트렌드가. 그래서 소셜 마케팅의 트렌드 변화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0년도에요. 자, 너도 나도 이제 소셜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2009년도 11월 28일 날 KT에서 아이폰을 딱 들여왔을 때 조용한 혁명이 시작됐죠.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이 안 될 거라는 게 맥킨지나 이런 컨설팅 보고서 잘못 받은 이런 그 기업을 얘기를 다 해도 되나요? LG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되죠. 이제 엘모전자 이러면 되죠. 이거 되게 답답하네. L전자가 사실은 그런 보고서 잘못 받아가지고 대응 잘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죠. 노키아, 모토로라 다 사라졌습니다. 글로벌 넘버원이 됐어요. 삼성전자가. 대응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LG는 뭘 잡았어요? LG래. 엘모전자는 뭘 잡았어요? 그래서 다음 제너레이션인 LT를 잡은 거예요. 너도 나도 이때는 막 새로운 게 나왔죠.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기업 그리고 뭐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막 폭증했고요. 브랜드를 막 채널 개설하겠다. 우리도 트위터 해. 우리도 페이스북 해. 막 개설하는 시기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막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너무 많아요. 계정이. 너무 많아요. 팬 하나 모으는데 숱한 이벤트 뭐 기프티콘 제공하면서 너무 말도 많이 하고요. 결국 숫자 경쟁을 했었죠. ROI를 이렇게 뭘 말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팬이 몇만 명이다. 그냥 보고를 위쪽에다 그렇게 올린 거죠. 뭐 어떻게 정량화 KPI가 뭐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요.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도 좀 가지기 시작하고요. 과연 소셜미디어가 과연 이런 효과가 있냐? ROI를 한번 측정해보자. 야, 이게 지금 매출과 연동이 돼?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까 트위터에서 팔로워들이나 이런 팬들이 우리하고 지금 구매 고객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야? 근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듣고 있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소셜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접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이 그 시간일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고객들이 뭔 얘기를 막 버즈를 일으키는데 수많은 데이터들이 막 떠돌아다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 사람의 관심사는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면 아까 KLM 같은 그런 아주 유니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2013년은 어떻게 갈 것이냐? 말미에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지금 마케터들이나 이렇게 미디어 운영자들이 왔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좀 일어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2013년에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변할까요? 좋은 방향으로 일단 변화시키고요. 점점 더 경험을 중요시할 것 같아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 커스터머들은 이렇게 스마트해요. 상호작용도 하고요. 참여도 하고요. 그리고 영향력도 미칩니다. 영향력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가 지금 되게 아파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았지만 시끄럽죠? 괜찮나요? 시끄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때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볼까요? 지금 점점 더 고객들이 현명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스마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구매 패턴의 변화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과거에는 아이디마였죠.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100년 이상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아이사스죠. Attention, Interest까지는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뭐 TV에서 보든 어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든 드라마에서 보든 내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이 좀 생겨야 일단 뭐가 돼요. 과거에는 이 Desire 그거를 욕망하기 위해서 뭐 탑 모델이 나와서 내가 만일에 저 옷을 입으면 나도 탑 모델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계속 불러일으켰고 메모리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광고들을 갖다 주입을 시켜왔어요. 공감하시죠? 그리고 지름신이 강림했을 때 액션을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S가 있어요. 이 S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울트라북이 갖고 싶습니다. 울트라북을 갖고 싶은데 뭐부터 해요? 제일 먼저. 그럼요. 네이버든 구글이든 들어가서 서치부터 해요. 그리고 평가 다 보고 친구들 전문가에게 추천받고 가격 비교까지 끝내고 액션을 합니다. 근데 ES가 정말 재밌는 S예요. ES는 뭐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서치 앤 쉐어의 시대입니다. 이게 묘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요. 과거에는 선형 모델이었어요. 이게 한번 쭉 갔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서치하면서 이 서치의 결과물들이 또 공유가 되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담벼락에 다 글을 올렸을 때 그걸 또 누군가는 정보로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선형으로 돌아가요. 환영으로. 그래, 액션하고 또 우리는 이거를 자랑질이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여러분들 뭐 하나 맛있는 거 드시고 이러면 뭐예요? 담벼락에 사진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유경제 시대로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유에서 공유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드리면 사진 같은 게 대표적일 것 같아요. 과거의 사진은 뭐였어요? 공유의 대상입니까? 소유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인화해서 고이 간직해서 사진첩에 잘 이렇게 접어뒀죠.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올 때,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왔다. 그러면 그거 보여주죠. 나 어렸을 때 이랬어. 여자분들은 잘 안 보여줘요. 성형 전후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여하튼 철저하게 소유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 찍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쉐어 때문에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담벼락에 안 올리면 거의 찍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남성들이 횟집에 모여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구이 같은 걸 가져오면 이렇게 막 이렇게 뜯어주고 그러잖아요. 뜯기 전에 잠깐 그러고 우리 다 들어와서 자자자자 뭐 이러고 찍고 난 뒤에 먹고 있는 모습들. 그게 불과 2년 전에는 상상치 못하던 어떤 그런 생활의 패턴이었죠. 이렇게 이제 변해가다 보면요, 소비자는 결국 미디어가 되는 거고요. 또 개인이 미디어가 됩니다. 전시에 신소비자 권리장제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역사상 이때까지 고객의 소비자의 힘이 이렇게 강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그 위기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소셜미디어는 좀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대를 잘못해가지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IBM의 제가 아까 그 사례를 잠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컨퍼런스에서 본 얘기인데요. 이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Companies used to view us as demographics because they couldn't see what made people different. Today, retailers from the US to Japan are using analytics to find insight in social chatter, reviews, and sales transactions, helping some companies increase online revenue up to 50% while offering customers an experience as unique as they are. That's what I'm working on. I'm an IBMer. Let's build a smarter planet. 이게 소셜미디어 담당자 마케터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항상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고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빨리 경영 정보에다 반영을 하는, 그리고 일선에서 고객들과 대응을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크로스 미디어에서 트리플 미디어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 트리플 미디어는 제일기획을 나실 거고요. 제일기획에서 트리플 미디어 전략이라는 일본 서적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필독수로 전 직원이 이렇게 쉐어를 했습니다. 그때 머릿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TV 광고의 시대는 지났다. 자, TV 광고의 가장 수혜를 본 업체가 아마 제일기획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다. 매스미디어로 푸시하던 시대는 지났다. 광고의 종말을 감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IMC, 이게 통합 마케팅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여기에서 잘 풀어놓고 있습니다. 한 번씩은 이 책은 한번 사봤으면 좋겠어요. 트리플 미디어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트리플 미디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페이드 미디어가 있고, 온드 미디어가 있고, 언드 미디어가 있습니다. 페이드 미디어는 우리가 항상 광범위하게 우리가 노출시키기 위해서 TV라든지 이런 4대 매체라고 보시면 아주 편하겠네요. 돈을 지불하는 미디어죠. 온드 미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죠.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온드 미디어예요. 그리고 이 브랜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뭐 폐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는 이 언더 미디어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마케팅에서 언더 미디어의 비중을 높여가고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언더 미디어가 뭐냐면요, 역시 똑같은 블로그나 뭐 SNS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창구죠. 게시판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온더미디어는 우리가 미디어는 갖고 있지만 실제 이 미디어에 참여하는 뭐 블로거들이 될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해서 팔로워들, 그리고 팬들, 페이지의 팬들, 트위터의 팔로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황성진이 A사의 A 제품이 좋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 친구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KLM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우리 기업이 이렇게 했다는 거 메이킹 필름으로 소개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잘했다고 계속 보도기사를 내고 떠벌리면 여러분들 오히려 역반응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SR이 아니라 그냥 아주 큰 S기업이나 이런 데서 뭐 연간 뭐 100억을 기부하겠다 그래도 우리는 괜히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결여가 됐냐면 그 간의 어떤 과정들, 스토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KLM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 과정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역없이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는데 반응은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거죠. 린다 친구들이 1차 반응하고 그 친구의 친구들이 또 반응하고. 저도 KLM 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잠재 고객들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더미디어는 아까 같은 그런 팬들이에요. 그 기업에 대해서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제가, 우리 사장님께서 내가 이 회사에 이 제품이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친구들에게 다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이런 데는 되게 좀 두려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것들에 잘못된 문화들이 또 없지 않아 있고, 다만 그것들을 위기관리를 좀 잘하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데일 컴퓨터라든지 우리나라의 작년에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최선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진정성 있게 빨리 사과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잘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렇게 안 해요. 자정정화 활동이 일어나요. 근데 잡아뗀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명한 세상이 자꾸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손바닥 뒤집는 이런 얘기들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냐면 정치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인 모 박사님도 실제 행정 경험이나 정치 경험 없잖아요.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장이 됐는데 선거 당시에 그분을 인지하는 사람이 5%였어요. 서울시민 중에서. 그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 자체가. 근데 우리의 리더가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만큼 소셜 네트워크의 어떤 진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페이드 미디어 같은 경우는 계속 브랜드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통제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소비자가 채널이 될 때거든요. 팬들이 구름대로 몰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 파나랍니다. 사실 아까 강남스타일도요. 거의 확산경로를 보면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거의 대부분 유튜브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내 친구의 담벼락에서 다 퍼나르고 공유하고 또 올리니까 또 내 친구가 재밌어서 카페도 올리고 카톡에도 전파하고 이렇게 다 퍼지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지금 유저가 10억인데요. 페이스북 유저는 의미가 있는 게 회원가입을 했다고 유저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는 거 아시죠? 예, 먼스리 액티브 유저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로그인해서 좋아요, 댓글이라도 뭘 하나 액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의 유저가 아니라고 인정을 해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인터넷 가용 인구가 26억 정도인데 중국 인구 빼버리면 21억이에요. 그 중에 반이 이걸 하고 있어요. 머무르는 체류 시간 압도적 1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면 우리의 가망 고객들도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좀 뛰어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팁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진행대로의 소셜 마케팅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시거나 이런 업무 담당자들이 오실 거라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한 거라 조금은 매끈하지 못하게 이렇게 넘어간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알아야 될 소셜 마케팅 팁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LM 사례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경험을 공유하는 시대가 왔다. 고객의 경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CRM은 Customer Relation Management예요.
근데 릴레이션십을 매니지먼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고객의 경험들을 아까처럼 린다가 너무나 기분 좋은 이 선물을 가지고 아까 같이 언더미디어가 돼서 일파만파 이렇게 퍼뜨려 나가는 거죠. 그거 시계값 몇 배의 어떤 그 가치를 발휘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기업이나 이제 상품에 대해서 고객의 어떤 전반적인 경험들을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고요. 업무에 조금 변화가 좀 생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케팅 컨셉이 아니라 그 기업의 존재 가치, 경영 전략에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항상 클라이언트가 오리엔티드가 좀 돼야겠죠. 개인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같이 그런 것들이 KLM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까 계속 KLM 사례, 시간이 짧아서 딱 하나의 사례만 보여드리고 계속 리마인드를 한다 그랬는데 실제 이게 개인화되지 않고 집단으로 갔다면 크게 또 반감이 됐을 거예요. 사실 그 선물을요 3주 동안에 40명에게 밖에 안 뿌렸어요. 근데 이 기업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기프티콘 남발하는 거에 비하면 뭐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극대화시킨 거죠. 그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개인화예요. 야, 이 서비스를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던 어떤 그 유니크한 경험들을 막 이렇게 퍼나르게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이 고객을 집단으로 보지 말고 20대 서울에 사는, 강남에 사는 20대 남성 이렇게 보지 말고 IT 부서에 일하는 누구누구는 주말에 낚시를 가네. 거기에 관련되는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제안들이 일어나야겠죠. 본질은 사람은 결국에는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2011년도에 너무 많은 언급들을 기업들이 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지금 채널을 확보한 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된 거라고 사고 전환만 가져온다면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펼쳐집니다. 아까 그 얘기들을 잘 보고 거기에 대응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개인이 허용한 정보치 범위 내에서 해야지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또 스토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선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보통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은 또 좀 개별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참여를 끌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같은 그런 우리 그 이벤트들을 무작위적 친절이라 그래요. 지금 캠페인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무작위적 친절. 그러니까 어떤 계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유니크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주는 스토리를 그냥 발굴해서 그 과정을 역없이 그냥 이렇게 잘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퍼나른다? 결국 이런 거 이렇게 되겠죠. 기업이 이제 스스로 자기가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백날 그건 광고죠, 광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최근에 K모 통신사로부터 굉장히 그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개인 부문 담당 그 사장님이신 표모 사장님에게 트윗을 날렸는데 이게 참 좀 재밌는 사례인데 시간만 많으면 이런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개인이 우리가 그런 큰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S그룹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에 특화된 나만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기분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공유했을 때 언더미디어가 되어 있는 우리가 공유했을 때 어떤 기업의 진정성, 신뢰는 극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켓 3.0에서는요 철저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평판 산업이 주력이 될 거예요. 그 평판들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온라인의 어떤 그 힘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뭐 한복이나 뭐 최선당도 마찬가지지만 안 찼다며요, 사실은. 안 찬 거로 판명된 거잖아요. 최민수 씨 안 때렸다며요. 주평진 씨 뭐 안 했다며요. 근데도 빤스 공장 다 망가지고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평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시 타이밍에 우리가 대응해주지 않으면 방치하는 순간에 기업의 가치는 곤두박질칩니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IMC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마케팅이라는 거죠. 트리플 미디어 전략.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4대 매체를 잘 활용한다면 이것들을 믹스를 시켜야 돼요. 단순히 광고 CF를 갖다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런 게 아니라 차라리 유튜브에 올리려면 싸이가 신라면 광고를 따기 위해서 재밌잖아요. 결국 따뜻한
신라면 광고 하더만.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좀 더 크로스로 잘 얼개가 되어서 집행이 됐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겁니다. 온오프는 하나예요. 그 사례를 한번 리바이스에서 페이지에다가 라이크를 누르면 황성진이 A 모델 청바지를 좋아한다 이래서 담벼락에 공유되는 거는 보셨죠? 그게 지금 온오프가 진화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미지나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좋아요. 사용자 경험을 해보니까 이 옷이 마음에 들어요. 그 마음에 드는 옷이 좋아요를 누르면 여기에 좋아요 개수가 나와요. 옷걸이에. 그러면 일단 좋아요가 많은 것부터 보겠죠, 옷이. 내 친구들도 좋아하고 공감을 일으키는 옷. 또 재밌는 게요. 실제 포옹옷이라고 이건 MIT 공대에서 지금 개발이 된 건데요.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이 자켓이 포옹을 내줍니다. 감사하죠. 참 재밌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이게 온오프가 연결되고 감성이 터치가 되지 않고 인간이 소외되는 어떤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소셜미디어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people centric, human centric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연동할 필요가 있는데요. 팁 3입니다. 새로운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AR, 증강현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소셜 분석, 당연히. 그리고 모바일. 페이스북의 10억 사용자 중에서 6억은 모바일로 접속을 해요. 페이스북이 최근에 그 수익을 많이 못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웹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그 광고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타임라인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쿠폰 받기 이런 것들 많이, 스폰서 스토리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연동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금 서울에 몇 곳 홍대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사례입니다. QR코드는 다 아시죠? 이건 이제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광고주에서 아까 그 라이크 버튼하고 라이크 옷걸이하고 이게 상을 받았던 건데요. 여기는 고민이 있었어요. 이마트는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한다면 실제 이렇게 그 회사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 시간만 되면 매출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12시부터 1시 사이가 점심시간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매출을 끌어올릴까를 고민했습니다. 자, 12시 되면 해가 중천에 뜨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고 얘가 해가 딱 뜰 때 QR코드처럼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럼 시내에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찍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홍대에서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디어 보고. 이건 뭐냐면 새로운 기술을 접목도 시키지만은 참여를 끌어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사용자 경험들이 바이럴이 일어나서 퍼져나갈 겁니다. 재밌는 거 12시에 딱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나오냐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문할 때 12시라고 12달러를 줘요. 그러니까 13,000원 받아서 주문하고 그게 우리 사무실 집까지 딜리버리가 되는 거죠. 이게 써니 이벤트라는 건데요. 대충 위치 보시고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이런 영상이 나올 때 되게 기분 좋아요. 해석 없이 볼 수 있고. 좋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지금 이 영상들은요, 제 테스트 계정인데요. 저희 3S 마케팅, 그러니까 facebook.com/3S 마케팅이라고 치시면 여기 접속되고요. 팬이 아니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최근에 이런 사례들은 다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영상들 보시고요.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적절한 검색어를 치시면 아까 같은 영상들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처럼 그 시간을 오버하지는 않는데요. 오늘 45분에 시작했는데 한 3분 지금 오버를 했네요. 여러분들에게 여하튼 조금 더 압축해서 뭔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조급했던 것 같고요.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지금 소셜을 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인터넷 없이 못 사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지금 그거보다 몇 배의 더 큰 크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상화 될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년 돼서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면 도태되는 속도는 아주 가파를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골 만드는 고객이고요. 내 고객이 친구가 되는 과정이에요. 소셜 마케팅은. 내 고객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는 나를 돕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언더 미디어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미칠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다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